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민경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된다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소수를 만나본 김민경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온 사회복지사 김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수가 모여 다수가 된다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졸업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100세 어르신,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지금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삶에서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은 2018년 3월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3만 1,500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울산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건 2005년이었는데요. 2005년에 제가 복지관에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길을 가다가 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종종 만나긴 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마침 그때가 이맘때 이제 김장을 할 때였는데 김장 김치를 나눠주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한 이탈 주민과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분들과 대화가 통할까? 어떤 얘기를 하실까? 무섭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을 가고 한 명씩 만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생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북한을 넘어서 제3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갓 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초등학교에 보면은 알림장을 나눠주잖아요. 그 알림장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덧셈 뺄셈을 못한다고 집에서 덧셈 뺄셈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덧셈 뺄셈을 물으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 게 덧셈이라고 하니까 더하기 덜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걸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겠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이제 학교 생활이나 그리고 동료도 너무 많이 달라서 이제 동료도 알려드리고 동화책 읽기 모임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제 워낙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제 텃밭도 갖고 보고 봉사활동도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 울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조직이 됐었고 울산에 있는 한 양육원에서 목욕 봉사와 아이들에게 음악을 알려주는 그런 봉사들을 하셨습니다. 그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떻게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들이 북에 아직 남겨두고 온 자녀들이 생각나서 이 양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 같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씻는 마음으로 여기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지 벌써 이제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지역에 봉사를 하고 계시고 자유 로타리 클럽을 만드셔서
새롭게 계속 전입해 오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입국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만난 사람 북한 이탈 주민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2만 명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과 만나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질적 연구를 했는데요. 그 질적 연구를 하실 때도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만날 때와 또 연구를 통해서 만날 때 더 진솔한 이야기와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제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 다문화 가정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할 만큼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전체 초등학생 중에 100명 중에 3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만큼 다문화 사회가 가까이 와 있는데요. 제가 만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뭐 일본, 필리핀, 베트남, 몽골, 러시아 여러 나라, 각국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리고 비다문화, 저희 일반 주부들과 같이 인형극단을 한 사진인데요. 이주 여성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녀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고민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내가 직업을 다시 구하거나 이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본인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0대에 많이 결혼을 하러 오시고 대부분 20대 초반인데 이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그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각국의 음식 그리고 옷 그리고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정말 강한 여성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도 국경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도 국경을 넘어서 오신 분들인데요. 전부 다 이제 국경을 넘는다는 거는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만난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은 이제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한국말도 이젠 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한국어도 잘 못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기 힘드셔가지고 좀 어려우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때가 힘든 게 아니고 한국어를 알아들으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 자기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 한국어를 배우면서 듣고 보니까 본인에게 계속 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국어 교실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매일 따라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며느리가 다른 데 빠지지 않을까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 오신 분들, 소수자 이분들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뭔가 아이를 낳기 위해 그리고 또는 이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남편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그 권한을 주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여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인형극단이나 다문화 이해 강사, 양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웨딩 촬영 사진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왔으나 웨딩 사진 촬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프로 사진가 협회랑 같이 이제 웨딩 사진 촬영을 할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진을 찍다가 엄청 우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앨범으로 만들어서 본국에 이제 보내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 사진 찍으시는 분과 이제 메이크업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전부 다 울어서 한바탕 이제 눈물바다를 이룬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세 번째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을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6가구당 1가구가 장애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설마 그렇게 장애인이 많았나 하지만 주변에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 267만 명 중에 9%가량 되는 분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인데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2015년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17개 시도에 1개씩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들은 인지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뭔가 결정을 하거나 이제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발달장애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가 노인이 돼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투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발달장애인들도 이미 성인기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7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시설에서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 기사에 나왔었는데 고등학생 자폐성 장애를 키우는 어머니가 우울증과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례긴 한데 35세 지적 장애인이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녁을 이제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약을 다 털어 넣어가지고 고혈압, 당뇨약을 다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이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에 걸쳐서 계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 가족을 만나는데요.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 사회적 시선들 그리고 이제 소수자로서 이제 장애 유형 중에서도 소수자거든요. 전체 260만 명이 넘는 장애 중에서도 9%입니다. 그 소수자기 때문에 관심이나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기에도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세 번째 발달 장애인 이렇게 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나를 안아주는 포용적 복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만난 세 분의 이제 소수자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독거 어르신도 계시고 이주 노동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안아야 될 그런 이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한 가정에 대한 관심이 되고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소수가 모여서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